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 김유진이 세계 랭킹 1, 2위를 차례로 격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체급 금메달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660여 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8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12년 만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액체 운반 화물차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깜깜하게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면서 빠져나오는 등 66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 멈췄다가 이제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은 전력이 다시 공급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 어제 오후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구내 섭외 문제라 가지고 지금 아파트 자체내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두 아파트 모두 오늘 오전은 돼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장시간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강원 원주시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시멘트 수송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나 40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추산 2,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양양군 7번 국도에선 소형 전기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올해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면심사위는 2시간 반 넘는 회의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김 전 지사가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복권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더 센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대상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스러운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번째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딱 2주 만에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입니다. 기존 6개 항목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을 내놓으라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가장한 정치 공작으로 드러난 일을 수사하느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검법도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앞선 두 차례 특검법처럼 정쟁과 공방만을 반복하다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쟁점 법안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가 원칙인 소상공인 단체가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같은 단체 출신 국회의원의 부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한 현수막입니다. 여당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내걸린 직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는 정치 관여 금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대립 중인 정책에 특정 정당색을 활용한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단체 출신이자 법 통과에 앞장선 오세희 의원실에서 시안까지 만들어 여러 지역 연합회장에게 현수막 설치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현수막에 지역에서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잘 알고 있을 오 의원이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 의원 측은 소상공인에게 좋은 정책에 대한 지지일 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안은 제시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 단체명이 쓰이지 않은 점과 자율의사에 따라 현수막을 건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연합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더 이상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지침을 전파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선거가 이달 말 예정돼 민감한 시기인 만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근 정보 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은 비밀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또 지휘부들은 하극상을 벌이다가 군 기밀 정보를 줄줄 유출하고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신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밀한 군사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냐며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북한하고의 어떤 연계성,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은밀하게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고. 민주당은 기밀 유출이 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군장성 간 법적 다툼에 장관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막 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3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신원식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의혹은 제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 밝혔습니다. 권력요원의 기밀 누출과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촉발한 여당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두고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페이스북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 한미동맹,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에 휩싸인 정보사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반적인 혁신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서해 방면으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1년 3개월 만인데요. 여야의 질타를 받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어제 오전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남하 과정과 기순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걸 1차 보고는 받았지만 법령상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여튼 그 관련 기관이 조사가 끝나면 발표하는 주무기관이 국정원입니다. 다만 군이 처음에 2명의 움직임을 식별했지만 1명만 귀순한 것으로 전해져 귀순을 시도하던 2명의 북한 주민 중 1명은 행방불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은 상황에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에 탑승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최근 전기차에서 배터리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재조사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수포를 걷어내자 뼈대만 앙상한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품들은 고열에 형체도 없이 눌어붙었습니다. 어제 2차 감식에선 불이 시작된 차량을 들어올려 배터리와 정밀 부품을 분리했습니다. 감식엔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한 차는 국내에 3천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재 가능성 탓에 지난 2021년 중국에선 3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애초 벤츠 EQE엔 업계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벤츠뿐 아니라 현대 기아차와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회사는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쌓이자 정부는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족 연맹이란 걸 운영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따릉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을 위협하고 또 폭주 행위를 예고해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시켰는데요. 또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경찰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추적하지만 이 남성 오히려 쫓아와 보라며 촬영까지 합니다. 경찰차가 다른 차에 가로막히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공공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으로 난폭 운전을 주도한 따릉이 폭주 연맹, 일명 따폭연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운영자를 붙잡았는데 황당하게도 10대 고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400자 분량의 사과문만 남았습니다. A군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불법 행위라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확산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A군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에서 대규모 폭주를 예고한 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사회적 불안 우려를 불러온 만큼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는 10일에도 강남구에서 130명 규모의 폭주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의 검거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한지민 씨와 그룹 잔나비 최정훈 씨가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최정훈 씨가 MC를 맡은 음악 프로그램에 한지민 씨가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인연이 맺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좋은 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열애를 인정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한지민 씨는 이번이 데뷔 이후 첫 공개 연애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10살 연상연하 커플로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중국에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푸바오의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최근 공식 SNS에 푸바오가 엎드려 누운 채 잠을 자는 42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얼핏 정지된 화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바오가 잠든 채 양쪽 귀를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영상 마지막에 입을 실룩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큰 얼굴이 클로즈업된 직촬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벤츠 차량을 할인해준다는 홍보물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일부 승강기 입구엔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란 제목의 판촉 홍보물이 부착됐는데요. 구입 시 추가 할인 2% 적용,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 1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지금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붙이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병무청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 이유인데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병무청은 슈가에게 별도 인사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근무 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된 건이라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어서 행실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부 예비역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나오고는 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게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든가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육하고 지도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법적이나 어떤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난 2023년 9월 대체 복무를 시작한 슈가는 내년 6월까지 근무를 마친 뒤 소집 해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 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는지 전동 스쿠터를 탔는지 뒷말이 많습니다.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혜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최초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전동 스쿠터 중에서 이렇게 바퀴가 작고 너비가 좁은 모델은 안장이 달린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지만 수위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둘 다 차에 해당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여기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이제 25km로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존의 이륜차와는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된 법규가 좀 적용이 된 부분. 논란이 커지자 슈가 소속사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 분류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여름철이면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진다고 하죠. 특히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벌떼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3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장동건 기자가 벌집 제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듯 두 팔을 높이 휘저으며 파출소 앞을 지나갑니다. 집 앞 화단에 있던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의 얼굴과 팔을 쏘인 건데 경찰관에게 발견돼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크기가 수박만한 말벌집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제 제초 작업을 좀 하는데 무심결에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여름철 번식기를 맞는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강해 벌집을 제거할 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가는 구멍이 2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을 테이프로 막고 위쪽을 저희가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심에서는 벌들이 주로 처마 밑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집을 짓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도 생긴다는 게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고 그때서야 벌집이구나. 방금 떼어낸 벌집입니다. 제 손바닥보다도 큰데요. 제거한 자리에 또 벌집이 생길 수 있어 살충제를 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7만여 건으로 6월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벌쏘임 환자 이송도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벌쏘임 사고와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는 건 무더위에 산란기를 맞은 벌들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접촉 시에는 그 머리를 감싸고 그 신속하게 거의 한 20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서 피해야 됩니다.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챙이 넓은 모자와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뛰자 정부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후 12년 만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내년까지 8만 가구 택지를 공급하는데 이 중 5만 가구의 입지가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7억 원이 넘었지만 지난달 진행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 청약엔 이틀간 5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한 정부는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합니다. 서울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이후 12년 만입니다. 내년까지 모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발표되는데 지난 1월 발표한 2만 가구보다 4배나 많은 물량입니다. 서울 물량은 1만 가구 이상으로 오는 11월 발표될 5만 가구 택지 발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LH가 미분양 매입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3만 6천 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준공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일대 단지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지난해 돌연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집주인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5억 원을 넘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그 집주인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37만 가구나 되는데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7단계인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5단계로 단축시킬 방침인데 금융 비용 축소로 인한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3년 한시로 정비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 비율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구매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또 1주택자가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이나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두산그룹의 합병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부족한 게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길기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최근 합병 비율을 놓고 소액 주주들의 비판을 사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쉽게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감독원의 입장이고 그 부분은 우리 당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산그룹은 알짜 회사를 적자 계열사와 합병하면서
가치를 저평가해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총수 일가의 간접 지분율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합병이 승인되면 두산그룹 지주사인 두산의 두산밥켓에 대한 간접 지분율은 14%에서 42%로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너라는 이유로 소액 주주 권리를 침해해서 자신에게로 더 많은 권리를,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미 한 차례 정정 요구를 받고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두산 측은 성실하게 정정 요청에 응해 소명할 것이라며 주주와의 소통 노력도 더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예술의 전당 여름축제가 국제음악제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에선 보기 힘든 클래식 거장들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요즘 어린이들에게 초통령으로 통한다는 애니메이션 티니핑이 영화 사랑의 하츄핑으로 스크린을 찾아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음악축제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하모니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지휘자 다네팅거를 시작으로 네덜란드의 국민 듀오 유센 형제가 10년 만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다시 오릅니다. 영국의 살아있는 전설 75세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와 현존하는 최고의 첼리스트로 알려진 피터 비스펠베이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선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리톤 김태환과 박주성의 성악 무대와 위재원 바이올린 리사이틀, 안용원 기타 연주 등이 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캔버스에 진주를 얇게 바른 후 흙과 천연안료 등을 조합해 만든 물감으로 덮고 쌀이비를 연상시키는 붓으로 쓸어냅니다. 최성필 작가에게 흙은 하나의 모델이자 원형으로 작가만의 독특한 미학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장광범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쌓고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형태를 가시화합니다. 한순간도 고정하지 않고 흐르고 움직이는 대자연의 근원적 아름다움을 특유의 독창적 조형 언어로 펼쳐내는 두 작가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꼭 찾고 싶은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의 성장과 여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순수한 우정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 메시지를 확장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눈을 사로잡는 예쁜 비주얼과 신나는 노래, 익숙한 캐릭터는 기존 어린이 팬덤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관객이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이 잠잠하다가도 기습적으로 또 많은 양의 소나기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60mm가 내렸고 시간당 2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잠시 기온이 낮아지지만 그치고 나면 습도가 높아져 더욱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서울은 34도, 청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장기간 이어지겠습니다. 말복과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에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으로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8도, 창원이 27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주와 광주도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